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 근교에서 딸기를 따고 있던 어떤 남자에게 한 마리 개가 달려서 그의 주위를 맴돌며 자꾸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개의 이상한 몸짓에 그는 개의 뒤를 쫓았습니다. 개는 곧장 철도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9살 난 소녀가 발이 선로에 꼭 끼어갖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그 남자가 소녀의 발을 빼려고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고 그때 기차가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기차를 향해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침내 기관사가 알아차리고 기차를 세웠고 그 남자는 소녀의 발을 빼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녀는 발이 선로에 끼이기 전에 버터빵을 이 떠돌이 개와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감사의 표시로 소녀의 생명을 구해줬던 것입니다. 멋있다. 정상거래 어나더 타임. 늦은 2시에 출발합니다. 숭구리당님께서 드디어 들리네요. 매일 하는 방송인데 오늘 기다리다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아잉 하셨어요. 첫 곡이 아주 제격이네요. Upside Again. 괜찮나요? 토딱토딱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리토리님께서 어나더 타임 다시 듣기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했더니 이제 숭구리당님께서 주소를 딱 해갖고 여기 대령이 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 국민TV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도 하고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콩덕님께서 하루가 1년 같을 벙커원을 위해 휘성에 1년이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희는 5월 6일부터 합정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벙커원은 벙커원대로, 합정동 국민TV는 국민TV대로 또 멋지게 자립을 해야겠죠. 동명천재단님께서 잘 들려서 다행입니다. 숭구리당 또 문누님 고생하시네요. 방송 끝났음에도 책임지는 모습 짱이에요. 신청곡 신청해도 되나요? 집시킹의 볼라레 신청해봅니다. 그리고 인천 준마께서 생방송 처음 들어요. 자주 이용하고 주변 홍보도 잊지 않을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사달님께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와야 할 텐데 하늘이시여 제발 잘 나오게 해주세요. 호수풍경님 나온다. 창걸님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지난 일요일날 빨래 잘 받고요. 그러셨어요? 기분 좋다. 김보광님 대신 김경수님이 나오는 거 봐서 보광님 나오는 날로 다시 예매했어요. 보고 말 거야 보광님 크크. 이제 제 문화생활은 게스트님들이 골라주시는 대로 가려고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이제 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영화 우리 또 그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네요. 저희와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MT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MT. 꽃밭의 순고님, 창걸님 얼렁 나오세요. 출첵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오기 전에 이래저래 점검해둔 오늘입니다. 모두 즐거운 4월의 마지막 날이요 하셨습니다. 안개꽃 잘 나와요. 무희정 아나운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뭐 해갖고 계속해서 방송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약간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응원 멘트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영재님께서도 잘 듣고 있지롱. 송영재 같아. 영재 같은 게. 그죠? 이렇게 반말로 한 거 보니까 송영재야. 송영재. TVN 프로그램에 요즘에 아주 인기가 높더라고요. 뭐죠 제목이? 글쎄요. 군대 병영 생활을 아주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거기서 상사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푸른 거탑에서 상사로 나오고 있는. 푸른 거탑이었나요? 푸른 거탑에서 아무튼 연극 배우면서 요즘 또 이분이 그 개그맨으로 또 신문에 나갔고 자기는 연기자인데 저랑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그맨 했다고 뭐라 그런 친구예요. 같이 연극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그맨으로 신문에 나서 나한테 어이 후배
난 이제 연기하는데 넌 개그하냐? 네, 그래서 한번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물론 조금 연장을 하긴 할 텐데 또 이제 그 김용민 씨랑 서영석 씨를 기다리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침해하면 안 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오늘도 유익하고 즐겁고 알찬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호선입니다. 한 주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그 소개를 잘 그 끝까지는 안 해드렸지만 여기 박호선 씨 기다리는 분들 상당수 있어요. 다시 듣기로 또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는 꼭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예, 보다 더 뛰어서 예, 좋은 영화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박호선 씨, 자기가 39살이라고 우기고 내가 늘 소개하지만 일주일에 영화를 9편 10편 보고 입가심으로 공연을 서너 편 보는 그리고 꼭 출연자랑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박호선 씨. 오늘은 또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예. 주로 뭐 한효주 씨 뭐 이런 분들이랑 사진 찍고 예, 주로 미녀 배우들 소녀시대 또 이런 분들이랑 또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예. 사인 받아다 준다고 저한테 맨날 자랑해요. 제가 연예인인데. 예. 자, 그럼 오늘은 또 박스오피스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예, 지난 올해 그 상륙하는 영화 중에서 해외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의 뭐 쓰나미급 예, 돌풍을 일으켰죠. 아이언맨 3. 오늘은 이제 아이언맨 3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언맨 3가 한국 박스 오피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흥행 요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이언맨 3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이 무려 174만 명이나 더 영화관을 찾아서 지난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전통적인 비수기인 4월임에도 불구하고 369만 명이 극장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극장을 찾는 게 한 370만 명 정도 되는군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200만이 안 됐었는데 와. 예, 순전히 이제 아이언맨 덕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관객 수도 상영 횟수당 43명으로 약 2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7명, 28명 그랬었는데요. 그죠? 사실 지난주를 지배했던 영화계 쪽의 말은 딱 두 마디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언맨 3와 전주국제영화제. 예, 이 두 가지 화두가 아마 오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 점유율이 아마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최저인 12.2%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간에. 예, 전설의 주먹이나 런닝맨, 뭐 놀이개 모두 다 아이언맨의 거센 돌풍에 휘말려서요. 겨우 전설의 주먹이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그것도 이제 7.4%밖에 안 되고요. 주말로 가면 더 비참해서 5%밖에 안 됩니다. 조금 아이언맨의 돌풍이 생각보다 세죠. 지난주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74.6%. 예, 아이언맨 그것도 이제 그 목요일에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했는데도 74.6%. 그래서 주말만 따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 83.8%입니다. 아, 주말에만 보면. 그럼 개봉관이 얼마나 많다는 거야? 개봉관 스크린 수 기준으로 보면은 약 34% 정도 아이언맨이 차지했는데요. 1380개의 스크린을 장악했구만. 예, 엄청나게 장악했죠. 예. 그리고 상영 횟수도 27,300회 정도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34%의 스크린을 점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또 상영 횟수가 중요하고 또 그 제일 큰 관들은 전부 아이언맨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영화관 또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은 아이언맨으로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보고 못 본 사람들이 다른 영화로 돌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참 무서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허리우드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허리우드 영화도 지금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8일 이제 한국보다 늦게 미국에서는 상륙하는데 개봉관이 지금 4,0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이야.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이 5위다. 가족들 영화로 이렇게 보나 봐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개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제 영화관을 많이 못 찾아서 3만 명 이상 그 관객의 영화가 한 편도 없었어요. 지난주 동안. 근데 지난주에
무려 3편이나 10위권에 진입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짱구를 못 말려는 약 8만 명, 피노키오는 3만 명, 에반게리온 Q가 3만 2천 명 정도 들었거든요. 아마 그 가족끼리 왔다가 아이언맨을 못 보신 분들이 어린이들의 그 최근에 못 이겨서 그 어린이 영화 쪽으로 혹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게 아닌가. 에반게리온 Q는 가족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매니아층이 있는 영화죠. 저도 이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 극장에서 말리더라고요. 1, 2 보셨어요? 그래서 안 봤다 그랬더니 그럼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야, 그 오블리비언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순식간에. 오블리비언은 뭐 너무 처참하게 당해서요. 예. 그 지난 주말에 8만 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관객이 3일 동안에 8만 명밖에 안 들어서 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현상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뭐냐면 그 주말만 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말만 놓고 분석을 했었을 때 아이언맨이 그 상영 횟수당 약 104명의 관객이 들었고요. 야. 박스권 10위 안에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30명대 관객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1, 2, 3위 정도는 20명이 넘어가고 뭐 4위 이하는 10명대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언맨 때문에 극장에 왔다가 발걸음을 그냥 집에 바로 돌아가기는 섭섭하니까 다른 영화 쪽으로 좀 때로는 매진이 돼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 옆에 영화를 보자. 예, 그렇게 됐다라고밖에 분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아이언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아이언맨의 리뷰를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뭐 아이언맨은 이제 제가 개봉하자마자 왜 아이언맨이 그렇게 강세인가? 예, 아이언맨은 그 강세 요인을 좀 아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강세 요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10가지로 그냥 축약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국산 영화에는 없는 블랙버스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목적으로 관객들이 좀 갔다. 근데 한국 영화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국내 영화 제작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수출이 작년에 2,900만 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시장만 바라봐야 되는 처지고 또 특수기술 효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허리우드에 또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두를 허리우드 쪽에서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렇게 돈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맨은 IMAX 그리고 3D, 3G, 사운드X 모든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편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전편에서 이제 2억 1천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6억 불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자신 있게 돈을 쏟아부었다고 이 상태라면 뭐 전편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커질 것 같아요. 어벤져스 뉴욕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삶의 회의를 느끼는 토니 스타크는 테러리스트 만다린을 앞세워 세계 지배를 꿈꾸는 익스트리미스 집단 AIM에 의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말리부에 위치한 스타크 맨션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아이언맨 수트마저도 망가지게 된다. 영구 기반과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의 토니 스타크는 다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사랑하는 여인 페퍼를 동시에 지켜내야 한다라는 게 주 스토리군요. 예. 뭐 물론 그 아이언맨 1이나 아이언맨 2가 이제 4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보셨고 또 그 어벤져스의 700만 명 정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시리즈가 바뀌면 그 무기 체계나 새로운 그 옷이 패션이 좀 바뀌었다든지 성능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 007 때도 많이 느꼈잖아요. 그 본부에 있으면 무슨 무기가 뭐가 새로운 게 있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 요소가 돼갖고 이번에도 이제 아이언맨이 뭐 새로운 무기로 무장을 했고 또 적들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흥행 요인에 보면 또 그런 강력한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가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특히 많이 나가요? 뭐가? 일단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이언맨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이 이제
수트를 뭐 한 40여 벌 제작했다고 그래요. 40여 벌? 네. 그래서 40여 벌이 동시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적들과 싸우는. 물량공세구만, 물량공세. 예, 그야말로 물량공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아이언맨 3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언맨은 점점 더 슈퍼맨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하드 시리즈를 닮아간다. 그래서 이제 3편 이후에 4편까지는 뭐 이렇게 관성적으로 가겠지만 한 5편 정도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또 역시 다이하드 시리즈처럼 점점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그럴 정도로 이제 막대한 물량공세를 했고 이번에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언맨이 어떻게 돼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블 코믹스라는 그 만화죠. 그 데브 스탠리에 의해서 창조된 1963년도에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가장 성공한 캐릭터로 이제 아이언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아이언맨 1편, 2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6억 불 혹은 6억 불을 초과하는 흥행수익을 거뒀는데 놀라웠던 게 이제 지난번에 아이언맨이 등장했던 그러니까 그 마블 코믹스의 그 대표적인 캐릭터 영웅들 히어로라고 그러죠. 히어로들이 등장했던 어벤져스가 제작비 2억 2천만 불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무려 15억 불의 흥행수익을 거뒀어요. 어벤져스가 망치 들고 다니는 거요? 예. 이제 거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가 역시 아이언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아이언맨은 미국에서 아마 한 10억 불 정도의 흥행 수익을 전 세계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기사가 10억 불이면 나왔고 1조 1천억을 넘는 엄청나죠. 동계산 빠르다. 예? 동계산 빠르시. 언젠간 저도 그리고 이제 1편, 2편, 3편을 보면 그 미국 자체 내 흥행 수익의 비율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 거두는 흥행 수익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제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높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거 헐리우드 영화들이 주로 물론 이제 그 변화인데 그 인간적인 뭐 정의감을 가진 남자가 뭐 지구를 구한다든지 또 때로는 뭐 전쟁의 위기를 막는다든지 테러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정적인 얘기면 진실한 사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주였다가 좀 안 먹히니까 저거 너무 뻥이 심한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판타지 쪽으로 자꾸 발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허리우드가 이제 소재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얘기들이 여러 번 자꾸 판타지로 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작품들도 자꾸 허리우드에서 판권을 사가면서 재창조해서 세계로 이렇게 퍼뜨리는 경향도 있고 또 중국이나 한국의 연출자들도 지금 수입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허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역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이 있다. 한국은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번에 베를린인가요? 200억 투입했다고 그랬죠. 200억을 내수해서 과연 충당할 수 있느냐. 불과 뭐 수출 2,900만 불 한 해 합쳐봐야 그거밖에 못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망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망이 있으니까 그냥 배급망. 배급망이 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 영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자막으로 보니까요 저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전주영화제 가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 영화가 과연 한국어라는 언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영화 속에서 표출하고 있는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나의 독일인 친구라는 그 독일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독일어로 나오고요. 자막은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를 쫓아가는데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이해하기 쉬움을 마찬가지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우드 영화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듯이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떤 블록버스터들이 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블록버스터의 특징 중 이 판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굳이 그 언어가 복잡하지 않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눈을 뭐 네. 시원시원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블록버스터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이언맨 3가 개봉하자마자 이제 아침 일찍 가서 봤었는데 역시 이제 3D 사운드믹스가 애트모스피가 돼 있는 데서 봤는데요. 작품성은 저는 7점 정도로 평이한 수준으로 봤어요. 예. 근데 오락성이나 영상미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고 연기는 이제 80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되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그 시원시원한 영상미하고 오락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 흥행 요인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시죠. 예, 그 허리우드 그 만화 캐릭터나 히어로 캐릭터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 원인으로는 뭐냐면 그 영어 습득을 위해서 학생층에서 영어 만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봤고 요즘에 그 아들이 몇 살이라 했죠? 저희 이제 고3입니다. 39살인데 일찍 키우셨고. 네, 제가 조금 일찍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한동안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영화 산업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어요. 네. 그때 허리우드의 특수효과라든지 연출진들이 TV로 옮겨서 미디의 수준을 한 단계 굉장히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케이블 TV가 활성화되면서 그 미드에 대한 그 매니아층이 형성됐고. 미드? 예, 예.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유학을 주로 미국에 상당히 치우쳐서 가는 편인데 그 유학층이 돌아오면서 미국 문화를 역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을 그렇죠. 비롯해서 이 부촌에서 상당히 미국 문화가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이유를 들면 이 허리우드가 이런 캐릭터물을 시리즈화시켜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낯설었던 처음에 지아이조도 굉장히 낯설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낯이 있고 더구나 이병헌이 나오니까 이제 거부감마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호감도가 좀 높아지고 그래서 뭐 어벤져스나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개념에서는 전혀 없었던 뱀파이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좀비 영화 같은 경우도 원바디스였나요? 그런 경우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아바타라든지. 예,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쪽의 만화라든지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도 높은 판타지 소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또 볼만하고 읽을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설들의 주요 소설들이 영화에서 인기를 얻는 어떤 번안 소설들이 많이 그 서점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우드 캐릭터에 대한 어떤 매니아층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혜택을 지금 아이언맨이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못지않게 아이언맨 자체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성을 좀 쏟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어벤져스를 발표를 해서 재미를 좀 봤고 이번에도 이제 아이언맨 3를 개봉한다고 세계 최초로 개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한국민들에게 좀 호감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4월 4일 날 이제 그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을 맡은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내한해서 또 한국 팬들에게 미국식의 접근이 아니라 한국식의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타들이 같이 어울려서 악수하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 한국 팬들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냈고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팬에 대한 애정을 과시를 했거든요. 기사 플레이가 좋았다. 예. 이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뒷 배경에는 뭐 세계 6위권으로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또 성숙했고 또 영어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으로 충분히 한국에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판단을 했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에는 아마 디카프리오가 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로버트 다니가 왔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도 또 누가 온다 그러죠? 브래드 피트가 온다 그러나요? 아, 그래요? 예. 피트가 와요? 예, 예. 그 우주전쟁 제트인가 뭐 예.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브래드 피트가 온다는 얘기는 이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성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빚을 지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니들이 왔어? 그러면 한 번 더 갚아주지. 뭐 그런 요소도 있다. 예. 전에 그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날 그 우리 때 홍콩 영화판 치던 때 그 왕조연 씨라든지 한국에 와서 거만하게 했던 사람들의 영화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그런 게 있다. 예, 한국 문화를 조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공부되고 있는 어떤 동물라든지 이런 것 일상들이
붙고 싶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시원하게 무슨 뭐 영화라도 보자라는 사람 싶은. 사실 우리나라는 맨날 그 나북 돼지 상황 때문에 네. 코 하나 손에 뭐 몇 개가 옮겨지는 이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뭐 세계를 상대로 한번 전쟁 벌여서 세계 부하고 뭐 이런 대리만족도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블랙포스터는 못 만드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잠시 그런 정보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100몇십만 명이 늘어났다라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이기도 정말 해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사실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편에서 굉장히 놀랬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마 아이언맨 3하고는 뭐 정면 대결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개봉 4일차 누적 스코어를 무려 20만 명이나 갱신해서 26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이언맨을 보셨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시 28분경에 방송 수신 상태가 잠깐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하셨어요. 야,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분이다. 김반장님께서 뭔가에 끌리듯 라디오를 틀었더니 바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하하, 악조건을 딛고 일취월장하는 국민TV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하님께서 아이언맨 보셨겠죠?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주로 여배우들하고만 추억을 만드시는 걸로. 박고선님한테 얘기하는 박고선님. 숭구리당님, 크크크, 송영진님, 맨날 미스킨만 찾던데 허허 반갑습니다. 박오선 선생님 오늘도 시네마 플러스 기대할게요. 문누님 웃음소리가 통쾌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첫 멘트부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만 읽어주셔도 돼요. 부끄러웠어. 이렇게 하셨어요. 송영재 씨는 원사로 나온다고 원사. 예. 예. 아까 상사라 그랬는데 그게 좀 틀렸을까 봐 또. 예. 그래서 아이언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남았죠. 예, 아이언맨을 이제 극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흥행 수익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궁금해요. 예,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언맨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개봉일인 4월 26일에는 총 3,600개 스크린 중에서 35%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1,260개 스크린을 아이언맨 3에 할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수치고요. 상영 횟수는 53%를 차지했고 또 그리고 이제 가장 넓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관들은 전부 아이언맨 쪽에 배치를 해서 아마 아이언맨 3가 첫날 아마 무려 84.9%의 매출액 점유율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극장에 지원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12세 관람가. 예, 12세 관람가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된 등급인데 예. 사실 전편에서는 뭐 여성과의 어떤 스캔들 문제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토니 스타크가 상당히 그 좀 건들거렸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3편에서는 좀 없어져서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동반 영화로 아이언맨이 좀 발전했다고 이게 커요. 봅니다. 이게 커요. 이게 관람 등급이 이렇게 뭐 확장이 돼 있느냐 아니면 한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계를 다루는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이 한 명 등장해서 아마 그것도 어린이 팬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원시원하고 화려한 영상이라든지 스케일을 뭐 그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개성 있는 적들의 등장도 분석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토니 스타크 자체가 인간적인 매력이 좀 생겼고 또 아이언맨들도 진화를 해서 우군들도 아주 그 매력적인 특히 기네스 펠트로의 그 변신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그 뒤치다거리 해주던 비서에서 그 다음에는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그 회장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전사로 아이언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슈트가 남는구만. 아이언맨 슈트가 남아 돌아요. 근데 아이언맨 슈터와 상관없이 또 그쪽의 캐릭터로 발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네스 펠트로도 굉장히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슈트 나도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적들의 캐릭터도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적이지만 상당히 그 악인은 악인답게 물론 매력 그려지긴 하지만 힘의 균형이 잘 맞아야 이게 또 영화도 재밌는 거지. 이게 한쪽이 너무 이렇게 좀 나약하거나 뭐 좀 이상하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보아왔던 캐릭터기는 하지만 하여간 세련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뭐 약삭 빠르고 영리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미국인들의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 비기독교계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뭐 이런 안면 부분들 있는 사람. 예, 그런 걸 교묘하게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주연 배우들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인기가 높은 배우들이에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독립영화 감독이었던 로버트 주니어 시니어 아니었습니까?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였는데 젊은 시절에 또 이렇게 뭐 시련을 겪었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이렇게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고 예, 연기력을 이제 최근에는 입증받고 있죠. 이 친구가 아마 1965년생일 거예요. 예. 65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제 상당히 인생의 역경을 많이 극복을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 시대인가요? 그런 프로에 나올 만한 인간 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표본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그 기네스 저도 펠트로 좋아하지만 예. 일단 워낙 기네스 펠트로는 매력적인 많이 여배우 좋아하니까. 등장하기 전에 그 수사가 있어 수사. 저도 좋아하지만 네. 그 미국 연예지 피플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최고 때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즈 그때인가요? 아무튼 뭐 그때. 예. 근데 이제 올해 그 기네스 펠트로가 올해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 1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연기를 못 하느냐. 1999년도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여우상 또 그다음에 여우주연상, 미국 배우 조합상 그리고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상관왕을 동시에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연기력을 입증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뭐 이렇게 블랙버스터의 캐릭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제 탄탄하죠. 뭐 이쪽 연기자들은 탄탄하죠. 예,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배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수트를 입고 같이 활약해주는 그 제임스 로드 예. 워머신 거기가 이제 돈치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치들이 몸은 완전히 근육맨이어서 멋있지만 마스크 쪽은 이제 테렌스 하워드의 그 촉촉하게 젖은 눈빛의 마스크를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신 분들도 1탄에서 나왔던 그 제임스 로드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여성 관객입니다. 우리 또 영재님께서 답장 보내주셨어요. 행정보급관 행보관 아니가 자신의 보직을 정확히. 행정보급관이거든요. 조용히 듣고 갈라 했구만 들켰군 내 친구야 하셨습니다. 그 송영재 씨 한번 모셔야겠어. 그리고 또 그 요새 조금씩 떠오르는 또 신인 아니겠어요? 신인? 떠오르는 신인? 네, 못을 박아요. 예. 언제 한번 나오시죠. 그 5월 6일 옮기고 나면 저희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바뀌었어요. 예. 뭐 그날 틀림없이 이제 뭐 술을 한잔 하겠네요. 비가 오면 막걸리에 파전 하겠습니다. 가볍게 곡주 한잔 해야죠. 예, 저도 안면이 있는 분이라서 아마 세 사람이 그냥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은근히 껴 이러면서. 나중에 창걸님 10억 불 버시고 슈트 하나 장만하시고 한 번씩 돌려 입어보는 걸로. 트렌드 따라 환타지를 써보았다는 기네스 말하시는데 뭔가 흐뭇한 웃음 지으시는 얼굴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읽어. 우리 아하님은 박오선 씨의 표정을 읽어. 보이는 라디오야. 아하님한테는. 뭐라고 쓰셨나요? 보여지는 듯해요. 네. 더니의 514님께서 저도 어제 제 아들 둘 하고 봤어요. 11살, 9살. 12살 이상인데 재미는 있었는데 11살, 9살이 보기에는 약간 잔인한 듯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렇죠.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모님하고 동반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면 어린애들을 이렇게 입장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편, 2편보다는 잔인한 장면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괴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9살 어린이는 조금 12살로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2, 3년 뒤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이언맨은 그렇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영화들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던 영화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개봉하자마자 이제 나카야마 미오의 새 구두를 사야 해라는 영화하고 아이언맨 3를 보고 바로 이제 전주영화제로 튀어서 전주영화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예, 전주영화제로 튀어서 2박 3일간 그 전주에서 아주
뭐 즐거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왔습니다. 보냈군요. 바쁘고 즐겁고 뭐 예, 좋은 얼굴에 이렇게 막 미소가 예. 지어지는 거 보니까 또 여자가 관련 있어. 내가 봤을 예, 때는. 여배우하고도 사진을 찍었는데 뭐 예. 아마 이거는 못 올릴 것 같네요. 왜요? 예. 아니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시니까 공격 아니에요. 제 블로그 쪽에 앞으로 그 남자 배우들하고 찍은 사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공격한 게 아니라 그 기분 좋은 걸 읽어드린 거죠. 표정을. 그리고 뭐 옆에 그 미녀 관객이랑 같이 재미난 영화를 봐서 더 흐뭇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주영화제에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이제 제가 행사가 공식 행사로 그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시간 동안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또 발언도 한번 했고요. 예. 패널은 아니지만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영상위원회 밤 이제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가 제천에서 이제 8월 9월 그 8월 말부터 뭐 9월까지 있던가요? 그 행사를 이제 성공을 축원하는 그런 행사 영화인들 또 배우들 뭐 상당히 많은 분들 한 150분이 모여서 그 행사를 했고 또 영화는 4편을 보고 왔어요. 장편 3편과 단편 1편을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시죠. 박오선 씨. 예,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인데요. 네. 그 부분 경쟁을 도입한 그 비경쟁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부분 경쟁이라 하면 예, 경쟁작이 있고 또 전주영화제에서 준비한 오랜 기간을 들여서 준비한 작품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보고 왔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숏 2013이라고 하는 김영하 씨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인데 단편 3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단편 3개가 전부 다 김영하 씨 작품이고요. 예.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 메인 섹션이 있고 그 아래 이제 하이 섹션을 둬서 경쟁도 하고 또 축제도 즐기고 이벤트도 하는 그런 그 영화인의 축제죠. 참여 국가는 약 46개국이고요. 이번에는 190여 편인가요? 190편 정도가 아마 상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막작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로랑 캉테 감독의 폭스파이어였고요. 폭스파이어. 예. 그리고 폐막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여성 감독인 하이파 알 만수르의 와지다였습니다. 와지다. 예. 전주영화제 그 최단 시간 매진 영화는 이번에 환상 속의 그대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그 넝쿨당으로 상당히 인기를 얻은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합니다. 32초였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사회자로 방송인 전현무 씨하고 연기자 강혜원 씨가 했었는데요. 전현무 씨가 뭐 개그맨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재밌고 즐겁게 매끄럽게 진행을 해줘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초청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예, 영화계의 가장 이제 그 영화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레드 카펫을 밟은 여배우들의 그 약간 또 밝아져. 섹시하면서 우아한 더듬지 말고 드레스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 얘기만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스트 드레서로는 누가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서영 씨나 배슬기, 김꽃비님, 신지수 씨의 드레스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화제작들을 현지 의견하고 제가 봤던 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그 볼만한 영화 7편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디지털 3인 3색 이방인이라는 영화고요. 네. 숏 2013 그리고 개막작 폭스파이어, 폐막작 와지다 그리고 강진아 감독의 아까 말씀드린 환상 속의 그대. 참 환상 속의 그대에 나오는 2명의 여배우가 폐막식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 이영진 씨하고 하네리 씨가 아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데릭 에빙어 감독의 네덜란드 작품 마테홀은 그리고 지난 미라펠 감독의 독일 작품 나의 독일인 친구 이런 작품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쇼다고요. 나의 독일인 친구. 아까 이제 독일인 친구는 그 아이언맨 3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 자막이 번역돼 있어서 제가 뭐 리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영상미도 좋고 내용도 좋았던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카프카 특별전에 초대를 받아서 나온 그 계급관계라는 다니엘 위에 감독의 작품이 있어요. 카프카의
아메리카를 옮긴 작품인데 독일 청년이 가출을 한 후에 미국에서 겪는 그 상황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전주영화제 관객이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젊은 여성이고요. 20% 정도는 그 여성의 보디가드, 그리고 10% 정도는 이제 그 남성 관객 나이 약간 드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절반은 자고 절반은 눈 또랑또랑하게 보고 이렇게 그 선호도가 완전히 엇갈리는 굉장히 그 몸이 건조하면서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영화고 또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은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일부러 그렇게 아마 연출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부산에서 오셨는데 피곤하셨는지 이제 한 10분 지나서 이제 주무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용인에서 오신 분인데 끝까지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마치고 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한잔 하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이 카프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에 대한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층의 그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영화제를 독립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는 어떤 현명한 관객들을 좀 많이, 제가 자꾸 이게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관객이라는 말이 자꾸 고객으로, 고객님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를 많이 그 좀 활용을 해서 좋은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쇼쇼쇼는 이제 전주영화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그 김영하 단편 소설들을 모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번개와 추물이라는 제목과 더 바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탈출구 없는 삶을 좀 자극적으로 좀 그랬다 그럴까요? 그런 비상구라는 작품 세 개인데 비상구는 이제 선호도가 완전히 갈리고요. 더 바디는 이제 박진석 형제가 연출한 작품인데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이 내용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소품으로 마네킹을 사용을 해요. 그 마네킹을 사용을 하는데 그 마네킹이 눈을 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네킹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그 착각을 해서 주변에서 놀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지도 않고 재밌게 이렇게 각을 세워서 좀 만든 영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무슨 마네킹이 눈을 떠 이러면서 무시를 했던 그 연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마네킹을 쳐다보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춥겠다고 생각하고 이불을 덮어줘요. 마네킹한테? 예, 마네킹에. 그래서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개와 추물은 뭐 로맨스 구조를 통해서 뭐 현대인의 불안을 묘사했다라고 하는데 번개를 맞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김서영 씨 나치 이금 배우 중에 하나죠. 김서영 씨가 주인공을 맡은 상당히 코믹하면서도 그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 사랑을 이루는 장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즐겁게 감상을 했습니다. 전주 하면은 또 이제 먹거리가 많아서 그 영화제 주변에 먹거리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예, 저는 이제 전주가 참 놀라운 게요. 이렇게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12,0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안주를 엄청나게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안주를 공짜로 공급을 하는데 그 안주의 가짓수가 8가지. 그죠. 그리고 또 막걸리를 시키면 또 8가지 또 또 주고. 8가지 또 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전주 내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늦게 가면 늦는다라는 게 막 7시, 8시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또 때로는 그 가게가 재료가 떨어져서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가맥이 유명한 동네가 또 전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 슈퍼나 구멍가게 근처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깔아놓고 거기서 그렇게 약주들을 하는. 예,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전주라는 도시가 사실 그 현대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는 도시라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뭐 판소리, 한지 등의 어떤 전통 문화를 많이 살리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주의 그 객사가, 그러니까 객사라는 게 옛날 그 손님들이 묵는 그 숙박시설이잖아요. 현대로 얘기하면 호텔인데
이제 주로 관리들이 많이 묻겠지만 그 객사가 온전하게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예. 저희 학교가 멀지 않아서 그쪽에서 그 낮잠을 종종 잤는데 에어컨이 없는데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쪽 그늘이. 그래서 한옥이니까. 예, 아주 더울 때 한여름에 그 햇빛이 내려쪄서 그 도로에서는 아스팔트 열기가 막 솟아올라서 덥고 이러는데 거기에 누워 있으면 뭐 세상 시름 잊고 이렇게 낮잠을 달콤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요번에 가서 이제 그때 객사라고만 알았지 이제 의미를 그렇게 정확히 몰랐었는데 그 뭐 이씨 왕조가 이제 그 본을 전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대우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제 영화제에 대한 자부심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집행하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요번에 갔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네. 뭐 남양주 종합촬영소라든지 부산, 대전 뭐 이런 쪽에 그 실무국장님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그 같은 해결책을 모색을 하셨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욕에 의해서 이제 야외 스튜디오나 실내 스튜디오, 야외 촬영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거의 같은 규모의 시설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서로 좀 연대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서로 이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좀 예.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뭐 세트장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기보다는 뭐 지역 건설업자를 위한 뭐 세트장 건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다 그래요. 또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진이가 또 부산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기장 예, 쪽에 예. 이제 그 새롭게 촬영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게 영상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와 TV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영화 쪽에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관광부 쪽이나 영진이 쪽에서도 뭐 비슷한 맥락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그 전통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할 때 촬영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궐이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지어놓은 뭐 고려, 신라, 백제, 뭐 조선 따로따로 다 세트장들이 이제 지어져 있는데 민간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하는 최적지로는 용인 민속촌. 예, 민속촌을 꼽고 있죠. 근데 그 종편이 생기고 원래 그랬었지만 종편이 생기고 공중파들은 이제 뉴스가 있어서 힘이 있고 영화 쪽은 힘이 없다 보니까 용인 민속촌에서 영화인들에게는 대여를 안 해준대요. 용인 민속촌은. 그래서 방송만으로도 수요가 충분하고. 예,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제 자막에다가 항상 장소 협찬. 일정 크기로 장소 협찬을 몇 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상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우리 영화 산업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조금 용인 민속촌 같은 세트장을 영화 쪽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안도 좀 어떨까 하고 영화인들의 수건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또 한번 지금 왜 또 그 한류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지원되면 더 큰 날개를 달 수가 있다. 그러게요. 그 이번에 아이언맨이 들어와가지고 200만이 벌써 넘었고 지금 300만이 뭐 오늘인가 뭐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00만이 평균적으로 아이언맨은 또 단가도 높아요. 3D와 뭐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예. 하기 때문에 국내 단가가 한 7,000원이 좀 안 되는데 평균 그 관람료가 아이언맨은 8,600원이거든요. 300만이면 벌써 250억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그 수요를 충당을 한다면 250억의 그 돈이 외화 유출이 막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그 민속촌과 같은 세트장을 국가적으로 한번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배를 불리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짜 그 문화에 참 그 영향이 되는 어떤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이런 말 할 때 좀 더듬어. 좀 그렇습니다. 잘 안 어울려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이제 보고 그러니까 개봉작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그 전에는 아예 이제 출연 배우, 장르, 연출 누구 했는지 요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영화제에 내려가가지고 일본 영화 단편을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단편 중에서 일본 영화를 하나 골랐어요. 시바타와 나가오라는 제목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똥파리를 연출하셨던 장익준 감독의 작품이더라고요. 일본 예, 가서 작품을 만드셨나요? 출연진들은 전부 이제
일본 분들이고 일본어로 진행을 하는데 연출은 양익준 감독님이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또 금주에 또 개봉 기대작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예. 개봉 기대작하고 미국 박스오피스 한번 보세요. 살짝 건드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미국 박스오피스를 잠깐 건들고 금주에 개봉 기대작 가본다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 한국보다 8일 늦게 개봉했던 오빌리언이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한 주 만에 2위로 밀렸습니다. 오빌리언을 2위로 밀어낸 작품은 아이언맨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페인 앤 게인이라는 작품. 페인 앤 게인. 예. 페인 앤 게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마이애미 출신의 두 보디빌더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코믹 액션 장르입니다. 감독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고요. 마이클 베이. 야. 제작비 2,600만 불을 투입했는데 미국에서 첫 주에 2천만 불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야, 마이클 베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래도 이제 관당 그 평균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그 오블리비언이 첫 주에 이제 관당 10,000불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 그 마이클 베이 맞나요? 예, 마이클 베이 맞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 포머. 예, 포터랑 예, 포머랑 맨날 헷갈려. 예. 그런데 요 그 페인 앤 게인은 6,100불 정도의 흥행 수익을 관당 거두었고요. 그리고 제키 로빈슨의 그 정기 영화 42는 3위로 내려앉았고요. 신규로 이제 4위가 더 빅 웨딩이라는 신규 영화가 차지했는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입니다. 코멘틱 로메디. 예, 그것도 괜찮다. 저스틴 제겐 감독이 연출했고요. 로버트 드니로, 수잔 서랜든, 아만다 사이프리드, 다이안 키튼 등 초호화 멤버에서 요거 한번 보고 싶네요. 더 빅 웨딩. 예. 드니로 형님 나오는 건 그래도 기본은 하잖아요. 예, 기본은 하고 일단 저 레미제라블로 잔뜩 주가를 올렸던 이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오니까 수단 서랜든도 연기 잘하고 다이안 키튼도 역시 연기 잘하고 제작비는 3,500만 불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아이 조가 6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미국 흥행 수입이 벌써 1억 1,000만 불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개봉을 했던 이 아이언맨 3가 미국에서 금요일날 개봉하죠. 아, 우리가 먼저 개봉했구나. 예, 지금 세 작품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세 작품이 전부 지금 한국에서 먼저 지아이 조 2, 그다음에 요 오블리비언, 아이언맨 3. 그래서 미국의 흥행 성적 1위를 보려면 전주에 한국 거를 보면 됩니다. 이제 좀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알아. 우리가 굉장히 뭔가 빠르다라는 거. 예, 빠르고 정확하죠.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먼저 개봉해 주는데 좀 이렇게 돈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개봉을 먼저 시작하고 이번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영국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8개국 정도에 상영을 하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첫 주에만 뭐 2억 불 넘게 흥행 수익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대하는 뭐 10억 불. 미국에서는 이제 첫 주 2억 불을 기대를 하더라고요. 참 미국 시장이 크긴 큽니다. 첫 주 2억 불을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인데 나는 뭐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는 뭐 재산 형편이지만 나도 그냥 자다 말고 갑자기 300억, 400억 막 이래. 막 갑자기 몇 억 불. 요즘에 거꾸로 지금 한국에서 상영하는 이 런닝맨 같은 경우에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인을 써서 한국인이 연출하고 한국에서 상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도 안 되면 그 미국 영화에 자금을 투자해서 그래야 된다니까. 예,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그리고 작품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작품만 있으면 가서 오리지널리티를 하고 원작을 소유하고 그거를 또 재생산할 때 이 판권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받아낼 수가 있다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지훈 감독이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우연히 또 그렇게 됐네요. 미국에 진출했던 김지훈 감독의 영화 사랑의 가위바위보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그 그룹 G.O.D의 멤버 윤계상 씨 아시죠? 풍산계에서 예. 괜찮은 연기 보였다고 칭찬 요새 많이 또 받았는데. 요리도 좀 하시고. 예. 근데 그 요새 요리 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윤계상 씨가 전에 그 대종영화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한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연기자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밟아왔고 또 7번 방의 선물에서 딸로 나왔던 박신혜 씨 그리고 걸그룹 슈가 출신의 박수진 씨 뭐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는데 뭐 멜로 애정 로맨스 뭐 약간 코미디도 들어간 장르라고 합니다. 이게 예. 아직 보지는 저는 않았고요. 지금 그 정치 토크 할 시간인데 조금 넘어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 많죠. 오늘 그
방송 기자재 보수 공사를 좀 하느라고 1시간 늦게 어나더 타임을 시작해서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정치 토크 기다리시는 그 시간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홍보 많이 하고 있죠. 이경규 씨가 제작에 참여했다 그래서 많이 홍보. 예, 홍보 진짜 그 주말 예능 프로를 도배를 했더만. 아, 그래요? 예, 전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런닝맨에도 나오고 뭐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나와. 사실 놀이개도 그렇고 전국 노래자랑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놀이개 같은 경우는 5개 관을 빌렸고 또 시사회 전국 할 때. 노래장도 VIP만 초청하는데 그렇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에서 형사로 나왔던 노형사 역으로 나왔던 이종수 감독인데요. 독립영화 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연출 참신하게 한다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종수 감독이 연출을 했고 이제 김인권 씨가 첫 주연을 맡았고 류현경, 김수미, 오강록, 아역, 김한희 씨 등이 출연을 합니다. 카메오로 이제 서동수 씨 또 서동수 씨는 꼭 언급해야 돼요. 친하니까. 그리고 서동수 씨요? 예. 뚱뚱하신 분? 연기하고 연출 많이 하죠. 예, 극작도 있고. 예, 연극의 창작을 번안을 안 해요. 그래서 창작을 해서 한국 연극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뜻이 상당히 후배입니다, 있는 후배. 젊은이기 때문에 서동수 씨, 그다음에 신은경 씨, 송혜 씨 이런 분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는데 아마 관객들이 냉엄하게 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멘트, 이 문장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냉엄. 외국 영화는 이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이제 2작품이 제가 골랐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해드리는 나카야마 미오의 작품 세구들을 사야 해와 비슷한 연장성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도 배경으로 나오고 상당히 유쾌한 교황 선출과 관련되는 영화인데요. 칸네 영화제 황금 정려상을 수상했던 이탈리아의 대표 국민 배우경 감독이죠. 난니 모레티가 출연하고 연출했습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작품이고요. 코미디 장르, 드라마 코미디 장르입니다. 그리고 출연 배우도 칸네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어둠 속의 도약으로 수상했고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상한 사건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미셀 피콜리가 교황으로 추대된 또 멜빌 주기경과 교황역으로 나오고요. 마가레타 부이, 예르지스트, 레나도 스카르파 등이 출연해서 아마 요즘에 며칠 전에 기사에도 나왔던데 따뜻함을 주는 예술 영화들이 사랑받고 있다. 성포유라든지 로마 위드러브라든지 아니면 세구들을 사야 해 이런 영화들이 환영받고 있는데 그 맥락을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작품이 이어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이제 프랑스 영화로 괜찮은 작품이 또 있어요.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러스트 앤 본이라는 작품입니다. 러스트 앤 본. 예. 내용으로 보면 이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고요.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가볍게 좀 만들어진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예. 됐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2005년 세자르 영화제 최우수 여우조연상, 그다음에 2008년 6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연상 뮤지컬 코미디 수상자인 스테파니 역의 마리옹 꼬띠아르와 이런 연기자들이구나. 예, 꼬띠아르가 굉장히 유명한 연기자죠. 그래서 이 작품은 러스트 앤 본은 사실 로맨틱 코미디 쪽에 로맨틱 장르에 있기 때문에 줄거리는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연기가 그다음에 이제 알리 역으로 나오는 마티아스 스웨나에츠도 연기가 굉장히 좋은 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2005년, 2008년에 뭘 수상한 배우가 출연한다는 얘기지. 네, 출연한다는 얘기. 그 전에 이 영화가 그 상을 탔다라는 게 아니구나. 네, 작품은 아마 작년 작품인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좀 보시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면서도 어둡지 않은 작품 이렇게 두 작품을 골라봤고요. 그 외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 두 영화 외에는 아예 올리지를 않았고요. 아이언맨 3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이션이라든지 시즌은 죽어야 한다, 내 남편의 시선, 다크월드 3D, 그다음에 마리아 증인보 프로그램 이런 영화들이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 의외로 비수기인데 많이 올라오네요. 폭풍이 치는 밤의 비밀 친구. 니모를 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3D로. 니모. 예. 그 물고기. 예. 그리고 문빈베어, 달을 사랑한 작은 곰, 그림자의 인비저블 사인 등의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구들을 사야 해. 이 러브레터와 파리의 낭만적 결합. 사진작가 세는
여동생과 함께 파리를 관광하면서 상업적인 사진 촬영 요구 때문에 예술 작품에 전념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 여행을 채근하던 여동생은 따로따로 여행을 하자며 택시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여동생은 6개월 전에 미술 공부로 유학 온 남자친구를 만나러 파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파리에 홀로 남겨진 세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세네 강변에서 세네 여권을 밟아 구두굽이 부러진 아오이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예술이 좋아 어린 나이에 파리로 건너왔고 일본인 대상 신문사의 편집자로 일하는 아오이는 5살 때 죽은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 서로에게 이끌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일본과 파리를 공간을 뛰어넘는 그들의 사랑은 과연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여동생과 남자친구의 사랑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쓰셨어요. 예, 영화 새 구두를 사야 해라는 일본 작품인데요. 네. 러브레터와 파리의 낭만적 결합이라는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러브레터를 연출했던 이와이 슌지 감독이 제작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는 뭐 그 드라마 각본가로도 유명하죠. 기타가와 에리코 여류 감독이 각본하고 연출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저도 네. 이제 이분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출연진은 아무래도 나카야마 미오가 제일 알려져 있고, 나카야마 미오가 1900 몇 년생인가요? 70년생인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43인가요? 우리 나이로 예. 44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도 역시 연하로 설정을 해서 연하와의 사랑, 그리고 여동생의 사랑을 양념격으로 넣었는데 작품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게 보여지고요. 근데 음악을 맡은 사람이 그 사카모토 류이치예요. 지난 12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저도 갔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죠. 예.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가인데 이제 요번에 음악이 좋고요. 또 이제 에펠탑이나 샹젤리제 거리, 또 개선문, 세르강, 그리고 저 요번에 안 건데 에펠탑이 보일 수 있도록 파리 시내가 고도를 제한시켰대요. 금방. 네. 그래서 파리 그 시야가 보이는 거리에서는 전부 에펠탑을 볼 수가 있대요. 파리가 그렇게 시가지를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가지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원래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또 정비를 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대요. 제가 파리를 못 가봐서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파리의 영상을 상당히 부드럽게 담았어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담아서 영상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여행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마 위드 러브도 그랬고, 또 하나의 여행 작품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또 비주얼 쪽에 많이 또 치중을 했군요. 예,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등장인물은 약 5명 정도 캐릭터만 짐작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그 짐작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데 나카야마 미오의 매력에 기댄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카야마 미오는 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그 일본 문화에 대한 그 개방을 논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과거 기억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게 한국의 연예계를 폭격할 일본의 10인의 배우를 선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나카야마 미오가 첫 번째로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러브레터에서 어린 나카야마 미오의 어린 배역으로 나왔던 여학생이 있었죠. 예, 예. 제 이름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여학생이 2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러브레터에 대한 그 반향이 우리나라에서는 높았고 또 일본 사람들도 역시 나카야마 미오를 좋아했고 이 작품이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예쁜 얘기를 좋아하는 층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새 구두를 사야해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또 그 박오선 씨가 하나만 광고를 더 할까요? 예, 예. 그 독립영화제의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독립영화들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경쟁 독립영화 축제 인디포럼 2013이 예.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디포럼 2013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고 최다 790작이 출품이 돼서 이야 많이 작품이 86편이 상영된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기간도 괜찮게 길고 뭐 한 열흘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인디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 3시 20분까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정치 토크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박오선 씨.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국민TV